좋아요, 구독! 지금 리뷰가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다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재밌게 보면은 당신도 재밌게 봐야 된다. 내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면은 상대방을 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봤다. 너는 그렇게 봤냐? 공유하는 거거든요.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건데 까기 위해 깐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영화도 볼 줄 모르면서 같은 영화를 같이 보면은 그게 영화인가요? 그냥 수학이지, 이거는. 이건 예술이잖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디 부분에 감동한 게 따로 있는 거고, 싫은 게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다양한 건데, 똑같아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방송으로 얘기할 뿐인 거고,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사실 겁나요. 제가 뭐 그걸 모토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저는 소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싫다고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욕먹을 때도 많고, 다 싫다고 그랬는데 나만 좋다고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을 보셨으면은 진짜 가장 소신 있는 방송이라고 제가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남들 눈치 안 봐요. 아, 이런 걸로 보면 눈치를 보는 거겠지만 눈치 보지만 저는 할 말은 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듄 파트 1부터 얘기를 할게요. 듄 파트 1을 제가 보고 나서 리뷰를 했지만 전 드니 빌레브 감독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요. 다들 블레이드 러너 2049 안 좋다고 했을 때 저는 좋다고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드니 빌레브를 사랑하고요. 제 리뷰를 많이 감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장센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리뷰하고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스토리 위주의 리뷰를 많이 합니다. 스토리가 어떻고 저 스토리는 어떻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저는 카메라 얘기도 하고요. 미술 얘기도 하고 분장 얘기도 하고 그 나온 미장센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드니 빌레브는 미장센을 정말 잘 찍는 감독입니다. 듄 파트 1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미장센은 좋아.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좀 지루하다고 느꼈거든요. 많이 지루하다고 느꼈거든요. 파트 1 때부터 그랬어요. 너무 루즈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도 먼저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영화와 지금의 어떤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세대 때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서의 흥미, 쾌감이 들려면은 터미네이터, 쥐라기 공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코믹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화려해야 되고 소재도 신기해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엔터테인먼트 경향은 그런 류는 좀 B급으로 좀 치부되고 오히려 한쪽 분야에 좀 치중된 게 더 추앙받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듄은 제 기준으로서는 엔터테인먼트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보면서 장엄함, 웅장함, 시각적으로 는 쾌감들은 좀 월등하죠. 말을 안 해도 돼요. 다른 리뷰에서 다 얘기했어.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내가 흥분될 만한 영화인가는 잘 모르겠다는 게 저는 요번 듄 파트 2, 듄 파트 1 다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 매드맥스였어요. 코미디, 긴장감, 서스펜스, 시각적, 음악 모두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건 전 매드맥스였어. 매드맥스는 저는 진짜 심장이 떨려가지고 심장이 폭파하는 줄 알았어. 심장이 빨리 뛰면 빨리 죽는다고 하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듄을 보면서 두근거리는 장면이 몇 번 있었지만 영화 전체가 그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론가들도 칭찬 일색이야. 나는 그런데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듄 파트 1은 이 가문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가문이 몰락하면서 주인공과 엄마가 살아남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이번 파트 2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떤 레지스탕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친구들과 동화가 되고 다시 복수한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듄을 소설책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소설은 샀어요. 전권을 7만 얼마에 질렀습니다. 근데 딱 반 페이지 봤어요. 딱 반 페이지 봤고 그리고 듄은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많이 관심을 뒀기 때문이죠. 그리고 듄 빼고는 스페이스 오페라 유명한 장르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좋아해요. 저는 SF를 원래 즐겨서 보는 사람이고요. 듄을 알게 된 거는 이제 게임으로 먼저 알게 됐고, 옛날에 제가 두 번째로 듄을 알게 된 거는 듄의 영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많다기보다는 듄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어. 근데 그 듄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거든. 왜냐면은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실패를 다룬 다큐도 있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서 듄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후에 데이비드 린치의 84년 작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듄 파트 1, 듄 파트 2의 내용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소설은 보지 못했지만 듄의 예전 작품을 보고서는 알았죠. 그래서 듄 파트 1을 보면서 데이비드 린치의 84년도 작품 듄에서 절반이 듄 파트 1이고 절반이 파트 2구나. 소설책으로 보자면 1권의 절반이 듄 파트 1이고 절반이 파트 2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서 새로울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SF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장르들을 많이 겪어와서 그런 건지 더 새롭다? 잘 모르겠어요. 이 스페이스 오페라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대하 서사극이 있어. 혹은 무협지가 있어. 근데 그거를 SF, 그러니까 먼 미래로 보낸 거야. 내용은 똑같아. 우주로 혹은 미래로 보낸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듄을 보면서 왜 흥분을 안 하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고테일 쟤는 무조건 좋아할 거야.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왜냐면 배우들 봐, 감독, CG 봐, 기술력 봐. 근데 내가 왜 안 좋아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진짜 수요일, 목요일, 오늘 오는 동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내가 이걸 왜 안 좋아할까? 100%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두근거릴까? 결론을 냈는데, 이게 대하서사극을 제가 안 본다 그랬잖아요. 안 보는 장르가 몇 개 있습니다. 대하서사극, 특히 KBS 대하서사극 이런 거 잘 안 보고요. 그리고 자기계발서 진짜 책 안 봐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금술사 보고 나서 제가 그 연금술사 책 진짜 최악의 책이라고 얘기를 군대 시절에 보고 나서. 그리고 뭐 시크릿이었나? 시크릿이라는 부자가 되는 1%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되게 유명했어. 그래서 봤는데 너무 다 아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하서사극을 봐도 그렇고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이거 아는 내용인데 새로울 게 없으면 저한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제가 또 안 보는 게 뭐냐면 무협지를 제가 거의 한 권도 안 읽었는데요. 듄하고 똑같아. 어떤 가문이 망해. 이렇게 하는 가문이 망해. 그래서 얘가 막 복수심을 키워. 그래서 나중에 무술을 배워. 그런 다음에 그 왕을 깨러 가는 게 무협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뻔한 내용들을 정말 저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듄이 똑같아요. 가문이 망하고 얘가 각성해서 어떤 데와 합류해서 부수러 간다. 이 내용을 드라마, 영화 엄청나게 전 소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와닿는 것 같아. 또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구나. 더 새로울 게 있어야 되는데 더 새로울 게 뭐가 있을까? 듄에서는 미장센이죠. 미장센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장센 치우고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특출나게 나오는 게 모래벌레인데, 모래벌레를 내가 사구라는 이 영화 듄에서 내가 봤어. 84년도 작품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래벌레의 그 정체를 벌써 한번 체감을 했어. 저한테는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었어. 그리고 이 내용 자체, 신화적인 이 내용 자체가 다 성경에 있는 거야. 이 작가도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메시아 이런 거 나오잖아. 나한테 새로울 거는 이 화면이 전부야. 그리고 연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새로울 거죠. 그래서 저는 드니 빌레브 영화 중에서 가장 좀 재미없게 본, 가장 사랑하는 감독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재미없게 본 작품이 듄 시리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비드 린치 영화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조악해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원조가 있었고 이 원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거쳤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거치면서 이 작품을 가지고 파생된 작품들이 많아. 근데 이 파생된 작품들을 많이 보고 이 원작을 보려니까 좀 촌스러운 느낌인 거야. 이 내용 자체가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야. 요즘 세대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거지. NCT 노래를 막 들어. 너무 좋잖아. 근데 원조래. 원조라고 해서 H.O.T 딱 노래 듣는데 어우 촌스러워.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SF를 여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듀네에서 군대가 쫙 펼쳐져 있는 걸 보면은 스타워즈가 생각이 나고, 저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은 에일리언 같은 게 생각이 나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게 생각나고, 사막을 보고 있으면은 뭐 아라비안 로렌스 이런 게 생각이 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원조지만 막 뭔가 자꾸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 거의 없는 거지. 거기다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빗 린치의 듄을 봤으니 나온 내용이 똑같거든. 조악함만 빼면은 스타트렉 뭐 그런 되게 매력적인 건 맞아요. 제가 점수를 낮게 준 건 아니에요. 낮게 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좋게 주지는 못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좋았던 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상미가 너무 중요한 영화고 영상미가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대규모 영화에서 가장 이 미장센이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으로 표현한다든지 장엄하게 보여준다든지 괴물만 봐도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든지 극장용 영화.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 경향으로는 이 극장용 영화가 대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 OTT로 소비하고 핸드폰으로 소비하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극장용 영화를 많이 바랬는데, 이 극장용 영화로서 아주 최적화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TV로 보는 거, 뭐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 사실 최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극장에서 봐야 된다. 거기다가 아이맥스로 보면 더 플러스 돼서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가 아이맥스 영화를 보러 가는데 듄이 있다? 아, 땡큐. 극장용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극장용 영화 로기안보단 듄이 낫겠지. 맞잖아. 그런 점으로서는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CG나 세계관 너무 구축이 잘 돼 있잖아. CG도 티가 거의 안 나잖아. 그러니까 듄이 이제 평생 수건이 기술력이었는데 기술력이 안 돼서 계속 빠그러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술력이 보완돼서 거의 티 안 나게 미장센을 꾸미고 있다.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완벽하죠. 분장 상태라든지 미술, 그 사막의 그 황량함, 그리고 카메라 웍, 액션들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 기계들 막 커다란 거 막 나오고 막 괴물, 사람도 안 보여.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모래 괴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탄 그 모습이 듄 84년도 작품 사구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난 그 모습을 원했는데 풀샷을 잡으면은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좀 더 클로즈업 된 상태로 보였단 말이야.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런 막 거대한 게 막 계속 극장에서 돌아다니니까 막 미치죠. 만약에 지금 시대에서 반지의 제왕이나 극장에서 이런 걸 못 보신 분들은 아마 놀랬을 거야.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 안 보신 분들은 돌아버리지 않았을까. 황홀경이 나온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극장에서 그런 거 안 보신 분들. 최근에 또 그런 사이즈의 영화들이 많이 안 나왔잖아. 특히 그런 분들은 스타워즈 안 보거든. 안 봤거든. 그리고 또 최근에 스타워즈는 또 예전만치는 못하니까 스타트rek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본 10대, 20대 분들은 이런 구경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눈뽕 당하죠. 눈뽕. 그렇죠. TV로 다 못 담고 극장으로도 다 못 담는 것 같아. 아이맥스는 담았을 수 있어. 내가 아이맥스는 못 봐가지고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운드, 또 한스 짐머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내가 말하는 것도 입 아파. 왜냐면 다른 데서 똑같이 얘기했을 거야. 사운드. 외국 영화들은 사운드가 달라. 휘몰아치잖아요. 왕 하잖아. 우퍼가 울리면서 막 내 가슴을 팍팍 치잖아. 사운드, 화면. 기술적인 거는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뭐냐면은 뭐 물론 폴이 연설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스파이스 채취를 하는 차량을 이제 이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뭐죠? 프레맨들이 이제 습격해가지고 폭파하는 씬. 그런 장면들 죽이죠. 진짜 액션이 거기는 되게 뭐랄까 레지스탕스 다 왔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전쟁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봤단 말이야. 1대1 대결 이런 것들은 많이 봤던 거란 말이야. 근데 정말 빠르게 돌격해서 빠르게 처리해서 습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담아낸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기계들의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게임 같은 요소도 주죠. 체험 요소를 준단 말이야. 이런 게임들 많죠.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 인사이드 아웃인가? 인사이드 같은 게임들 해보면은 음파로 팡팡 쏴가지고 그 사람을 찢어버리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벽이 세워진 곳에 가면은 그 음파가 피해간단 말이야. 그래서 빠르게 거기 가가지고 숨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도 듄에서도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스릴이 있다. 최고였죠. 그런 것들은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전작과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영화와 많이 비교하는 편인데 듄 같은 경우는 듄 파트 2는 듄 파트 1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듄 파트 1보다 좋았냐? 듄 파트 2가 훨씬 더 좋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더 많으세요. 예, 그거를 저는 알고 있고 저는 듄 파트 1이 듄 파트보다 2보다 낫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더 안 좋았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바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바타 1편 때는 아무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아무도 그런 룩을 보여주지 않았어. 아무도 그런 4DX 그런 광경을 보여주지 못했어. 근데 아바타가 처음에 딱 등장하면서 그런 광경을 딱 보여줬잖아. 그러면서 또 기대를 하는 거지. 아바타 2도 그럴 거야. 그런 기술과 그런 어떤 새로운 참신한 어떤 비주얼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거야. 근데 아바타 2를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못 받았죠. 왜냐면은 아바타 1 때 봤던 것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아바타 2는 아바타 1보다 좀 못한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듄 파트 1과 파트 2에서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전쟁씬 정도인데 그 전쟁씬 말고는 더 나았냐? 더 CG가 더 좋았냐? 사실 듄 파트 1도 CG가 거의 완성 단계였거든. 모래 괴물도 나왔고 모래벌레도 나왔고 그래서 더 좋았냐? 그러니까 좋았냐는 좋았어요. 더 좋았냐는 모르겠다는 거야. 듄 파트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용상으로 더 좋았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액션이 더 추가가 돼서 더 좋았다는 건지 그 부분들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 그냥 듄 파트 2가 더 좋았다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듄 파트 1보다 더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배경이 또 바뀌었으면 모르겠어. 만약에 1편에서는 파트 1에서는 사막이 나오고 2편에서는 뭐 물의 도시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어. 아바타처럼. 근데 배경도 똑같고 캐릭터도 똑같고 옷 입은 형태 분장도 똑같고 CG도 똑같고 너무 익숙해진 탓이 있는 거죠. 네, 파트 1에. 그리고 또 비교를 해야 될 게 반지의 제왕이나 스타워즈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가 너무 많은 영화들을 배출했고 지금 봤을 때는 조악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다 그런 기분들을 받았던 작품들이거든요. 스타워즈 1, 스타워즈 2, 스타워즈 3 저는 극장 가서 봤거든요. 매트릭스 1, 매트릭스 2, 매트릭스 3, 반지의 제왕 1, 2, 3 다 극장 가서 봤습니다. 그때마다 다 놀라운 경이로움을 다 느꼈어요. 매드맥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받았던 그 어떤 느낌 거기 나오는 미장센들 듄 파트 2가 거기보다 더 뭔가를 보여줬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막 제국군들이 막 이렇게 쫙 있는 것도 그런 데서 봤고 군인들이 막 줄 달려와가지고 막 부딪히는 모습들도 반지장에서 봤고 글쎄요. 이제는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하잖아요. 그게 뭐 특별할 게 별로 그렇게 오히려 액션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생각이 났어요. 미안해요. 재밌게 보신 분들 미안해요. 나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떠올랐어요. 이게 액션이 그렇게 막 차라리 1대1이 더 좋았어. 드니빌레브는 그냥 액션이 그냥 좀 못 찍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드니빌레브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연출 능력, 뭐 액션 연출 능력, 캐릭터를 분석한 능력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 저는 액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액션이 대규모 전투씬은 레지스탕스가 나오는 그 소규모 액션들은 정말 좋았는데 빠릿빠릿하고 뭔가 뭐 조각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대규모는 그냥 뭉뚱그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사이다 같은 액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규모 액션씬은 오히려 뭐 매트릭스나 반지의 제왕이나 다 그쪽에서 다 소비를 해버려가지고 소모를 해버려가지고 스타워즈나 이게 자꾸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보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84년 데이빗 린치의 듄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2시간 20분? 뭐 그 정도 2시간 30분 이 정도 될 텐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2시간 20분 정도인데 1시간 반 분량이 1편이네? 그럼 나머지 50분 분량이 2편이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50분 분량을 가지고 2편을 만든다? 그래서 딱
봤는데 맞았어요. 사구라고 할게요. 옛날 버전을. 4구에서 50분 분량을 2시간 45분, 3시간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또 이제 편집은 느린 것도 아니야. 빨라. 편집은 되게 빨라. 근데 2시간 40분으로 늘렸어. 저로서는 되게 느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되게 심도 있게 다뤘다고 생각해요. 이 듄 파트 2는 되게 세심해. 감정선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되게 심어놔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되게 심도 있어. 입체적이야. 젠데이아도 그렇고 폴도 그렇고 엄마 분량 같은 경우는 훨씬 늘었단 말이에요. 예전 영화보다. 소설보다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섬세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까지? 영화를 어느 정도 보면은 이 정도는 퉁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만 해도 감정선이 연결될 텐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그걸 난 드라마긴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느슨하고 좀 루즈하더라고요. 최근의 경향은 관객들의 경향은 이런 걸 많이 주입시켜주면 주입시켜줄수록 더 편해하는 것 같아요. 더 설명을 많이 해주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쇼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편집하는 경향이 되게 빨라졌단 말이야. 근데 영화 쪽은 좀 반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대중 영화는 편집이 빨라지고 있는데 거장들 혹은 아트 예술을 하던 이런 감독들은 더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 초점을 둬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막 나가는 영화들도 많이 보잖아요. 막 나간 영화들 제가 얼마나 많이 소개를 했습니까? 근데 저는 아트 영화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마음을 치중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바튼 아카데미, 플라워 킬링문 이런 오스카에 올라간 영화들 보면은 편집이 느려. 막 흐름이 느려. 근데 한국 영화들은 엄청 또 빨라. 존나 빨라. 막 설명도 안 하고 막 넘어가 그냥. 근데도 막 재밌다고 보는 영화들도 있어. 뭐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저도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듄 파트 2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지루해. 근데 또 편집은 또 빨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설명은 느린데 편집은 빨라. 그 과정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얘가 프레맨이 되기 위해서 테스트,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 조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멀리 언덕을 찍고 와라 라고 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관객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들잖아. 제가 저 언덕을 찍고 오면서 어떤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겠구나 라는 준비를 하고잖아. 딱 준비하고 있었어.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장면으로 넘어가. 그곳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도달해서 얘가 막 뭔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각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자친구가 젠데이아가 오더니 갑자기 막 걸음을 가르쳐 주더니 갑자기 아까 그 스파이 채취하는 차량 폭파하는 장면 있잖아요. 레지스탕스들이 활약한 장면. 그 장면으로 갑자기 바뀐단 말이야. 내가 졸았나? 뭐지? 나 안 졸았는데? 갑자기 그 부분을 퉁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훈련하는 장면이 없어져 버렸어.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예, 한국인은 느린 거 못 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퉁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난 안 졸았어. 맞죠? 그 부분 안 나왔죠. 걔가 훈련 거기 찍고 오는 거 안 나왔죠. 그래서 뭔가 드니 빌레브 작품 같지 않은 거야. 맞죠? 편집 이상했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많았어. 퉁퉁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야. 뭐였더라? 남쪽으로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가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같지 않았다. 평소답지 않았다. 이게 너무 길어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의도하고 넘어간 건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되게 세심하고 어느 부분은 퉁치고 넘어가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그거예요. 어느 부분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막 이렇게 막 화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웃었다가 막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 내가 막 어디에 막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야. 이 영화가 딱 그래. 어느 부분 되게 세심해. 그래서 세심하게 세심한 영화구나 쫙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였지? 나 안 졸았는데? 나 요번에 파트 2 때 안 졸았단 말이지. 미스테리하다. 각색에 비해 편집은 아쉬운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랑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듄이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영화들을 다 똑같이 보는 편은 다 똑같이 보고 막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보려고 해요. 완성도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나는 드라마만 보고 좋았다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마도 좋아야 되고 미술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 분장도 좋아야 되고 연기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따지면서 이제 그 육각형을 그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지. 근데 듀는 나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내 시각적, 기술적, 눈, 코, 입, 내가 맡을 수 있는 감각들은 다 좋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 마음은 그거 봤던 거야. 그렇게 막 너 그렇게 흥분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니까는 내가 막 이거를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못 하겠는 거지.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 황제가 너무 무기력하게 그것도 원작에 그렇게 나와 있어. 황제와의 대결도 솔직히 말해서 사구 볼 때도 이 작품이 재밌다고? 이 작품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오리지널 작품들은 우리가 그 시대로 가봐야 돼요. 그 시대로 가보면은 그런 작품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영화가 딱 류미에르가 처음 이제 영화라는 걸 발견하고 상영을 처음 하잖아요. 그때 우리 영화에는 어땠습니까? 1분 상영한 거야. 1분. 영화관에서 1분 상영한 거야. 기차가 왕 하면서 들어오는 거. 소리도 없었어. 소리도 없었는데 왕 하고 기차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어땠어? 오! 기차가 다가온다! 이게 영화야. 소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문화적으로 마찬가지. 처음 있는 거. 그때 그런 발상을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추앙인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잣대로 보면은 사실 촌스러워. 그 최초의 영화를 보면서 지금 잣대로 보면은 이건 쇼츠. 내 한 줄 평은 쇼츠인 거지.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듀는 내가 옛날 작품을 봤을 때 그냥 그랬어. 지금의 마음으로는 뭐 이렇게 뒤에가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빵 하고 하다가 소거돼. 갑자기 1대1 대결로 하고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었어. 나에게 84년도 준 작품은 그런 작품이었어.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작품을 갖고 온 거잖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반지의 제왕은 막 3 보면은 유령들이 막 대규모 전투를 하고 딱 끝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듀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다. 원래 그런 작품이었다. 그래서 난 알고 있었어 그냥. 나랑 좀 취향이 안 맞았어. 그리고 이게 권수가 7권이잖아. 근데 1권 딱 한 거란 말이야. 1권 딱 한 거. 그래서 초반이야. 드라마로 보면은 오늘 내가 드라마 했잖아요. 로얄 로더의 12화 중에 1, 2화 한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작은 부분이겠어. 뒤는 얼마나 크겠어. 흐름으로 보자면. 인피니티 사가로 보자면 아직 아이언맨 개봉한 거야. 물론 듄이 1권이 제일 재밌다고 합니다. 2권부터 7권까지는 누가 얘기했는데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가 그런 걸로 치면은 듄 자체가 오리지널로서의 이제 그런 게 강한 거지. 작품이 지금 잣대로 보면 좀 재미없는 게 아닐까. 그것보다 더 파생되는 게 많잖아. 재밌는 게 많잖아. 화끈거리는 거 많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요. 내가 과거로 가서 그걸 딱 처음에 읽었을 때 그 안본내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하곤 하죠.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킹콩도 그렇습니다. 킹콩이 33년도에 나온 작품이 있고 70년도에 나온 작품이 있고 2000년대에 나온 작품이 있어요. 2000년대에 나온 작품을 보고 33년대 작품을 봐봐. 재미가 있겠냐고. 스톱모션이 막 엉성하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막 그런 걸 영화라고 나왔어.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니콜라 테슬라는 똑같이 보고 왔네. 여기 계신 분들은 비슷하시네 그래도 다행히도. 근데 제가 이제 업로드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발이 막 액션도 끊기는 느낌에 이야기도 끊기면서 다행이야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나 진짜 위로가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한참 했어요. 딱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영화와 이 듀는 좀 거리감이 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드니 빌레브나 크리스토퍼 놀란이 있고 예전 시대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으면 난 스티븐 스필버그 세대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가족스러움, 가족 장르, 코미디, 그때 작가들, 그때 연출들 난 그게 훨씬 더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듄에서 조금 더 대중적인 요소가 내가 생각하는 그 대중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아마 더 좋아했을 것 같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다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난 재밌게 봤는데 저 새끼가 또 뭐라고 하네. 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는 재밌게 보신 분들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좀 아쉬웠다. 듄 이제 3가 파트 3가 나올 건데 듄 파트 3는 이제 2권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2권 내용을 뭐 영화로 나온 것도 없고 드라마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진짜 소설책을 그동안 읽어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보면 또 김이 새가지고 또 아이씨. 그리고 이게 파트 1, 파트 2가 어쨌든 그런 무협지 같은 느낌을 받은 순간부터 또 이렇게 가면은 아마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걱정이 많이 되면서 그건 있다. 그건 있었어. 84년도 작품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지. 옛날 영화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냐. 보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막이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듄은 그런 걸로 치면 진짜 너무 개연성이 그 흐름이 되게 잘 만들어놨어. 정말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잘 풀어놨어. 이 정도면 너무 잘 풀어놓은 거지. 사구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사구 진짜 한번 봐봐. 내용 똑같아. 근데 되게 축소를 잘 해놨어. 어떻게 보면 축소를 잘 시켜놨고 근데 정리는 되게 못 해놨어.